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성관계 음성물도 영상물과 같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보복할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건데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른바 성관계 녹음 처벌법을 짚어봅니다. 네,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두 분 변호사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그리고 이승현 변호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 이걸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두 분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전희정 변호사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저는 이 리벤지 포르노 등 계속해서 상대방을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해를 했고요. 네. 또 N번방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유사 범죄들이 이제 신고가 되고 또 처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뿐 아니라 음성 녹음 또한 처벌 범죄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법의 입법 필요성에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시고 예. 이승현 변호사님은요? 일단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예. 이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러면 현행 법체계에 반하는 규정이에요. 어쨌든요. 이 예. 개정안은요. 그럼 이 개정안에 따라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살펴보았을 때요. 개정안이 우려하는 그런 제한 이유를 살펴봤을 때 협박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은요.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 관련된 내용을 유포하는 상황은 정보통신망법이나 또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굳이 과연 이걸 새롭게 개정안을 내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 현행법으로도 유포 시에는 처벌할 수 예,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성관계 녹음은 사실 일반적인 녹음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성폭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부분에 보십니까?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당사자 간 녹음이 합법적인데 네. 어떻게 이제 당사자 간 녹음인데 성관계 중에 하면 불법 촬영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입법 과정에서 선결 과제로 좀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이거에 비해서 이제 성범죄 특별법에서는 이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체를 이제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도 불법 촬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취지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성을 성관계 중에 녹음된 음성이 그 녹음을 다시 들었을 때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고요. 예. 그렇게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성을 불법 녹음했다면 이 부분은 좀 처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 변호사님?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 녹음이 성폭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실제 녹음은요. 대화 당사 간의 녹음은 꼭 성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내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모든 이야기들은 어쨌든 간에 정보통신비밀법에 따르면요. 적어도 당사자 간에 동의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녹음은요. 예.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유독 성관계 녹음만 별도로 생각해야 될지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일반적인 녹음, 내밀한 영역의 녹음도 따지고 보면 협박을 전제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명예훼손을 전제했을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균형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무고 피해자의 경우에 이 무고 피해를 입증할 유일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음성 녹음뿐인데 이게 자체가 불법이 되면 피해자는 이제 어떻게 이 무고 피해를 입증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고죄로 처벌받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걸 꼭 녹음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좀 너무 나간 걱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거부 의사 표시가 녹음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걸 합의된 성관계라고 볼 수 있느냐는 사실 의문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사건에서 이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증거로 제출했는데 오히려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사례들도 사실은 있고요. 예. 오히려 이
음성 녹음을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거나 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의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여부를 따지기에는 좀 약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고가 걱정되는 사건이었다면 또는 예. 사안이라면 예. 실제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음성 파일을 만들어 놓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네. 예,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2차 가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현행 성범죄 재판의 특징을 보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증거 재판의 원칙 내지는 검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룰이 완벽하게 지켜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성범죄 특성상 예.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무고한 피고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요. 성범죄자라는 멍에는 좋은 골시와도 같습니다. 과연 내 한 명한테 그런 성범죄자의 멍해가 씌워진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끝이 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10사람 범죄자를 놓쳐도 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그러한 증거를 현행 통신비밀법에서도 가능한 거라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 정도 들어보면 시청자분들도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